12,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먹던 곡물이 21세기 슈퍼푸드로 부활했습니다. 이탈리아의 100세 노인들이 평생 먹어온 이 곡물은 백미보다 식이섬유가 4배, 단백질이 2배 많아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뉴욕 맨해튼의 유기농 매장에서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고, 유럽에서는 당뇨병 환자와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이 백미 대신 찾는 곡물입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건강의식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키노아, 아마란스와 함께 주목받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이 놀라운 고대 곡물 파로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왜 이탈리아인들이 수천 년 동안 이 곡물을 사랑했는지, 우리 식탁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파로 정체가 뭘까요? 파로는 이탈리아어로 고대밀 곡물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현대 밀과는 다른 조상 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아인콘입니다. 가장 오래된 재배 밀이에요. 기원전 1만 년경 터키 남동부에서 처음 재배됐습니다. 이탈리아어로는 파로 피콜로, 그러니까 작은 파로라고 불러요. 염색체가 14개로 가장 단순하고 글루텐 함량도 가장 낮습니다. 둘째, 엠머입니다. 기원전 9000년경 중동에서 재배되기 시작했어요. 이탈리아어로는 파로 메디오, 중간 파로예요. 염색체가 28개이고 고대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지을 때 노동자들이 먹던 곡물이 바로 이겁니다. 시중에서 가장 흔하게 파는 파로가 이 엠머예요. 셋째, 스펠트입니다. 기원전 5000년경 유럽으로 전파됐어요. 이탈리아어로는 파로 그란데, 큰 파로입니다. 염색체가 42개로 현대 밀과 같고 크기도 가장 커요. 독일과 스위스에서 많이 재배됩니다. 이 3가지를 통틀어 파로라고 부르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유전자 변형이 없다는 겁니다. 현대 밀은 지난 100년 동안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수없이 교배되고 개량됐어요. 하지만 파로는 수천 년 전 그대로의 유전자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곡물인 거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통곡물이라는 겁니다. 파로는 껍질과 겨가 그대로 붙어 있어요. 백미는 도전 과정에서 영양분이 풍부한 겨와 배알을 모두 제거하잖아요. 파로는 그걸 다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가가 훨씬 높아요. 왜 건강에 좋을까요? 파로의 영양 성분을 백미와 비교해 볼까요? 놀라실 겁니다. 식이섬유 백미의 4배. 파로 100g에는 식이섬유가 약 7g에서 8g 들어있습니다. 백미는 1.3g밖에 안 돼요. 거의 6배 차이예요. 하루 권장 섭취량이 25g에서 30g인데 파로 300g만 먹어도 하루 필요량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장 건강의 핵심입니다.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변비를 예방하고 대장암 위험을 줄여요. 또 콜레스테롤과 결합해서 배출시키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한국인의 평균 식이섬유 섭취량은 하루 20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권장량에 한참 못 미치죠. 백미 중심 식사 때문이에요. 파로로 바꾸면 이 문제가 크게 개선됩니다. 단백질 백미의 2배 이상. 파로 100g에는 단백질이 약 12g에서 15g 들어있습니다. 백미는 7g 정도예요. 곡물치고는 단백질이 엄청나게 많은 편입니다. 게다가 필수 아미노산 조성도 우수해요. 채식주의자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노인분들한테 특히 좋습니다. 고기를 못 먹거나 덜 먹어도 파로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요. 혈당 지수 백미의 절반.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백미의 혈당 지수는 약 70에서 80입니다. 고혈당 식품이에요. 파로는 약 40에서 50 정도입니다. 저혈당 식품이죠. 혈당 지수가 낮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먹었을 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간다는 겁니다. 급격히 치솟지 않아요. 그러면 인슐린 분비도 안정적이고 췌장의 부담이 적고 지방 축적도 줄어듭니다. 당뇨병 환자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한테 파로는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2019년 이탈리아 연구를 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12주간 파로를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수가 유의미하게 개선됐어요. 비타민 B군, 에너지 대사의 핵심. 파로에는 비타민 B1, B2, B3, B6가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들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 데 필수적이에요. 부족하면 피로하고 무기력해집니다. 특히 비타민 B1은 백미의 3배 이상 들어있어요. 각기병 예방, 신경기능 유지, 심장 건강에 중요합니다. 미네랄, 마그네슘, 철분, 아연. 파로는 미네랄 보고입니다. 마그네슘은 100g당 약 120mg 들어있어요.
백미는 25mg밖에 안 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 신경 안정, 혈압 조절, 뼈 건강에 필수예요. 철분도 백미보다 2배에서 3배 많습니다. 빈혈 예방에 좋아요. 아연은 면역 기능, 상처 치유, 미각 유지에 중요한데 파로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항산화 물질 리그난과 페놀산. 파로의 겨 부분에는 리그난과 페놀산 같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고 만성 질환을 예방합니다. 2018년 연구를 보면 통곡물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22%, 제2형 당뇨병 위험이 32%, 대장암 위험이 17% 낮았습니다. 파로도 통곡물이니까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이탈리아 장수의 비밀. 이탈리아는 세계적인 장수 국가입니다. 특히 토스카나 지방은 백세 노인 비율이 매우 높아요. 그들의 식단에 빠지지 않는 게 파로입니다. 토스카나의 전통 요리 중에 파로 수프가 있어요. 파로에 콩, 채소, 올리브 오일을 넣고 끓인 건데 영양학적으로 거의 완벽한 식사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불포화지방산, 비타민, 미네랄이 모두 들어있거든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파로를 리조또, 샐러드, 빵에도 넣어 먹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이 곡물을 먹어왔고 그게 장수의 한 요인이라는 연구들이 있어요. 과학적 근거는 얼마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로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대규모 임상시험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곡물 전반에 대한 연구는 엄청나게 많아요. 2016년 하버드 대학 연구를 보면 40년간 78만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통곡물 섭취량이 많은 사람들의 전체 사망률이 5%,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9%, 암 사망률이 3% 낮았습니다. 2017년 메타 분석에서는 하루 90g의 통곡물을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2%, 제2형 당뇨병 위험이 32%, 대장암 위험이 17% 감소한다고 발표했어요. 파로는 통곡물 중에서도 영양가가 높은 편이니까 이런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이탈리아 연구에서는 파로의 폴리페놀이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억제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동맥경화 예방에 중요합니다. 2020년 연구에서는 파로의 식이섬유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한 장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파로는 생각보다 요리하기 쉽습니다. 여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본 조리법 파로밥.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밥처럼 짓는 겁니다. 파로 1컵에 물 2.5컵을 넣고 끓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이고 30분에서 40분 정도 익혀요. 통파로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하룻밤 물에 불려두면 조리 시간을 10분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압력밥솥을 쓰면 더 빨라요. 백미에 섞어서 지를 수도 있어요. 백미, 파로 1비율로 섞으면 식감도 좋고 영양도 훨씬 좋아집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파로 샐러드. 이탈리아에서 인기 있는 요리예요. 익힌 파로에 체리토마토, 오이, 페타치즈, 올리브, 바질을 넣고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으로 드레싱을 만듭니다. 상큼하고 건강한 한 끼 식사가 되죠. 견과류, 말린 과일, 구운 채소를 추가하면 더 풍성해집니다. 파로 수프. 토스카나 스타일 수프를 만들어 보세요. 파로, 흰 강낭콩, 당근, 샐러리, 양파, 토마토를 육수에 넣고 끓입니다. 올리브 오일과 로즈마리를 넣으면 완벽해요. 영양 만점이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파로 리조또. 리조또를 파로로 만들 수 있어요. 쌀 대신 파로를 쓰는 거죠. 버섯 리조또, 호박 리조또 뭐든 가능합니다. 파로의 쫄깃한 식감이 리조또와 잘 어울려요. 파로죽. 아침 식사로 좋습니다. 파로를 우유나 물에 푹 끓여서 죽을 만들고 꿀, 계피, 과일, 견과류를 토핑하세요. 오트밀보다 영양가가 높고 든든합니다. 주의사항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파로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안전하고 건강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글루텐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파로는 밀이에요. 글루텐이 들어있습니다. 현대 밀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있어요. 셀리악병이나 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글루텐 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조심해야 해요. 폭통, 설사,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람들은 현대 밀은 안 맞는데 고대 밀은 괜찮다고 보고합니다. 글루텐 구조가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건 개인차가 크니까 조심스럽게 시도해야 합니다. 조리 시간이 깁니다. 백미는 20분이면 익는데 파로는 30분에서 40분 걸려요. 바쁜 현대인한테는 단점이 될 수 있죠.
미리 많이 해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먹으면 편합니다. 3일에서 5일 정도 보관 가능해요. 압력솥이나 인스턴트 팟을 쓰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가격이 비쌉니다. 백미나 현미보다 비싸요. 1kg에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합니다. 수입식품이라서 더 비싼 편이에요. 하지만 영양가를 생각하면 가성비가 나쁘지 않습니다. 대용량으로 사면 좀 더 저렴해요. 온라인 유기농 식품 매장이나 코스트코 같은 데서 구매하세요. 피트산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통곡물이 그렇듯이 파로에도 피트산이 들어있어요. 피트산은 철분, 아연, 칼슘 같은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물에 불리거나 발효시키면 피트산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파로 자체에 미네랄이 워낙 많아서 일부 흡수가 방해되어도 백미보다 훨씬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소화가 천천히 됩니다.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 시간이 길어요. 이건 장점이기도 하지만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도록 하세요.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 파로를 꾸준히 먹으면 어떤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변비가 개선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운동이 활발해져요. 보통 일주일에서 2주 내로 변화를 느낍니다. 둘째,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백미는 2시간만 지나면 배가 고픈데 파로는 4시간에서 5시간 든든해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많기 때문입니다. 간식을 덜 먹게 되면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혈당이 안정됩니다. 백미를 먹으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 떨어지면서 피곤하고 졸리죠. 파로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특히 효과를 느낍니다. 넷째, 콜레스테롤이 개선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요. 3개월 정도 꾸준히 먹으면 검사 수치에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고 미생물 다양성이 높아져요. 면역력 향상, 피부 개선, 기분 좋아지기 같은 부수 효과도 있습니다. 여섯째, 에너지 수준이 올라갑니다.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이 에너지 대사를 돕기 때문에 피로가 줄어듭니다. 현실적인 기대치?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파로는 마법의 곡물이 아닙니다. 먹는다고 해서 당뇨병이 완치되거나 체중이 급격히 줄거나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몇 주, 보통 2개월에서 3개월은 꾸준히 먹어야 변화를 느낍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파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채소와 과일, 적절한 단백질, 운동, 수면이 모두 함께 가야 해요. 파로는 건강한 식단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개인차가 큽니다. 어떤 사람은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별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어요. 체질, 기존 식습관,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가격과 조리 시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백미보다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현실적으로 몇 끼 먹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 식탁에 파로 들이기. 한국 음식에도 파로를 활용할 수 있어요. 잡곡밥, 현미, 흑미, 보리와 함께 파로를 섞으세요. 영양도 다양해지고 식감도 좋아집니다. 비빔밥 파로를 밥 대신 쓰세요. 각종 나물과 고추장을 얹으면 건강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죽 참기름, 소금 간한 파로죽은 소화도 잘 되고 영양가도 높아요. 떡볶이 떡 대신 익힌 파로를 넣으면 훨씬 건강한 떡볶이가 됩니다. 김밥 밥 대신 파로를 넣으면 색다른 맛의 건강 김밥이 완성돼요. 다른 슈퍼 곡물과 비교. 파로만 좋은 건 아니죠. 비교해볼까요? 퀴노아 남미 원산 곡물이에요. 완전 단백질이고 글루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식이섬유는 파로가 더 많아요. 가격도 퀴노아가 더 비쌉니다. 현미 한국에서 구하기 쉽고 저렴해요. 영양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단백질과 미네랄은 파로가 더 풍부해요. 귀리 베타글루칸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관리에 좋아요. 하지만 밥으로 먹기는 어렵죠. 파로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리 식이섬유가 많고 혈당 지수가 낮아요. 파로와 비슷한 장점이 있는데 파로가 단백질과 미네랄이 더 풍부합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섞어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파로는 12,000년의 역사를 가진 고대 곡물입니다. 현대인의 식탁에서 잊혔지만 영양학적으로 매우 우수한 식품이에요.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낮고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당뇨병, 심혈관 질환, 비만, 변비 같은 현대인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글루텐이 들어있고 조리 시간이 길고 가격이 비싸고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장기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백미 중심의 식사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건강한 탄수화물을 찾고 있다면 8호는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한 끼씩 백미 대신 8호를 드셔보세요. 몇 달 후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응원합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학습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의학적 조언이나 진단,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식단 변경을 고려하는 경우, 특히 당뇨병, 심혈관 질환, 소화기 질환 같은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글루텐 알레르기나 불내증이 있는 경우 8호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질에 따라 적절한 식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